서울의 밤은 늘 활기차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게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두가 평화로운 밤, 한 브라질 가정에서는 긴장과 우려가 가득 찬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어른들도 없는데 밤 10시에 돌아다닌다니. 가족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 찼어요. 전화를 받은 브라질인 여학생은 놀라서 눈물을 머금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까지 이 브라질인 부모님들은 화가 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만다라고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학업에 열정적이었고 명문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제 학문 여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계속되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여학교는 학력 수준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왔죠. 대학 입학 절차가 끝난 후 브라질에서의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세계 평화 포럼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평화 토론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게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였죠. 저와 제 팀원들은 이 대회에 전념했고 열심히 준비한 끝에 고등학생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우승의 보상으로 저희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청소년 토론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을 때 제 부모님과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표하셨어요. 그들은 더 발전된 나라가 아닌 한국을 포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셨죠. 심지어 부모님은 한국 같은 위험한 나라에 왜 가냐며 극구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전 세계의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죠. 제 짐을 싸며 토론대회 준비에도 더욱 매진했어요. 국제 행사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팀이 다시 한번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한국의 공항 터미널에 디디자마자 그 광활한 공간이 저를 완전히 압도했어요. 높게 솟은 천장 아래로 햇빛이 가득 쏟아져 내리는 모습은 마치 교통의 허브가 아닌 현대 미술관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했죠. 주위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곳곳에 자리 잡은 세련된 디자인과 최신 기술의 시설들이 눈에 띄었어요. 모든 시설이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지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표지판들은 명확하고 다국어로 되어 있어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직원들의 친절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질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답해 주었죠. 브라질에서 경험했던 혼란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공항 방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공항 철도의 효율성이었어요.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 단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고 그 비용이 5,000원 미만이라는 사실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브라질에는 공항이 많지만 시내에서 굉장히 멀어서 아주 비싼 돈을 내고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학생들은 부모님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 이상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기차와 같은 공항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예약이 필수고 이동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인프라가 거의 없는 나라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가본 유럽 어떤 나라보다 인프라가 더 훌륭하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묵은 숙소는 높은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으로 둘러싸인 번화가에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듯 하면서도 질서와 평온함이 공기에 스며들어 있는 서울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제 토론 행사에 갔을 때 저는 평소 브라질에서 다니던 행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평소랑 다르다.
왜 그러지? 라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가 답했어요. 양복이나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나 주최하시는 분들만 있으시네. 뭔가 위축되는 게 없다라고 말했어요. 브라질에서 고등학교 행사는 보통 경호원들이 눈에 띄게 배치된 딱딱하고 형식적인 행사였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항상 경호원들과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축하 행사였습니다. 모두가 편안해 보였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경찰이나 군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공공행사에서 어느 정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어찌나 토론에 열정적인지 몰랐어요. 영어로 하는 토론인데도 정말 막힘없이 논리를 펼치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시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다웠어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주장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해서 인적 자원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다웠어요. 실제로 요즘은 브라질 금융시장에서도 뛰어난 한국인 펀드 매니저들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일처리 능력이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오는 거구나 싶었어요. 시상식이 열린 장소는 화려한 꽃과 다채로운 배너로 장식된 넓은 강당이었어요. 그곳의 분위기는 브라질 고향에서 참석했던 조용하고 정중한 행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찬 공간으로 참석자들 사이에 따뜻한 교류가 느껴졌죠. 수상자들이 하나둘 입장할 때마다 강당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우아하게 차려입은 졸업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브라질 고향에서 경험했던 보다 형식적이고 보안을 중시하는 행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수상하는 한국 학생들의 기쁨을 보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축하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성취는 이 행사의 편안하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욱 빛났고 모두가 서로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놀랍고 즐거웠던 경험 중 하나는 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이었어요. 학교 급식이 비싸고 다소 형편없는 경우가 많았던 브라질에서 온 저에게 이곳의 급식은 충격이었죠. 시상식이 다 끝난 뒤 참가 학생들 모두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동했어요. 사립학교의 카페테리아의 밋밋한 냄새와는 전혀 달랐어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진열되어 있었고 모든 음식이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채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다양한 고기,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맛있어 보이는 요리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식판이라는 그릇이 대단했어요. 이 식판 한 그릇에 국과 밥, 많은 반찬이 한꺼번에 담겨서 나왔어요. 엄청난 발명품이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식당은 넓고 밝은 공간에 학생들의 제잘거림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음식이었죠. 비빔밥과 김치 같은 한국 전통 음식부터 파스타와 샐러드 같은 친숙한 음식까지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었습니다. 색감, 향기 등 오감의 향연이었어요. 하지만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행동 방식도 인상적이었죠. 줄을 서서 음식을 고르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침착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밀치는 사람도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이 젊은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는 동안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이 새로운 음식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제 걱정은 잠시였어요. 학생들이 친절하게 메뉴를 안내해주고 좋아하는 요리도 추천해줬어요. 줄을 서면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앞에 학생들이 음식을 고르는데 서두르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어느새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 압도당할 뻔했습니다. 카운터 뒤의 여직원은 제가 몇 가지 요리를 가리키자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었고 저는 무엇을 고를지 모르지만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쟁반을 내려다보니 정말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 불고기 한 접시, 김치 몇 가지,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죠. 색이 선명하고 모든 것이 신선해 보였습니다. 불고기를 처음 한 입 먹어보니 고소하고 약간 달콤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맛이 폭발했습니다. 김치가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을 완벽하게 더해줬어요. 브라질에서 먹었던 급식이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한국이 문화를 수출할 때 급식도 같이 수출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놀라운 식사가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다는 점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이런 식사를 하려면 최소한 3만 원은 내야 했을 거예요. 정말 브라질의 물가는 살인적이거든요. 저는 식사 시간을 이용해 주변 학생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은 매우 차분하고 예의가 바르다는 인상을 주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식사 시간을 넘어서 친구들과의 소통과 바쁜 학교 생활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 공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경험한 점심시간은 저에게 미식 경험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었죠.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정성과 배려, 함께 식사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 동안 음식이 단지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서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울의 또 다른 재미는 편의점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편의점이 마지막 선택지로 여겨지고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점이 반전이었죠. 깨끗하고 조명이 밝고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는 편의점은 조리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즉석식품을 사서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로 데워 바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늦은 밤에도 매장은 안전하고 평화로웠다는 점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매장은 정말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했고 이것은 브라질리아의 편의점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만약 이런 편의점이 브라질리아에 있었다면 아마도 노숙자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밤거리는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밝은 조명이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늦은 밤에도 안전하다고 느꼈다는 점입니다. 브라질 고향에서는 밤에 도시를 돌아다닐 생각조차 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떠들며 거리를 거닐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근본적인 긴장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고 항상 어깨 너머로 살펴보며 경계할 필요도 없었어요. 거리를 걷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상통화를 하는데 엄마는 지금 서울이 몇 시냐고 물었죠. 저는 밤 10시이고 친구들이랑 같이 간식을 사러 왔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미쳤니? 지금 밤 10시에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여자아이들만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엄마는 한국에 안 와봤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걱정 말라고 엄마한테 주변을 보여줬어요. 주변에는 제 또래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저보다 어린 초등학생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산책을 나온 것도 보였고요. 엄마는 화를 낸 게 머쓱했는지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과를 하시고는 근데 지금이 밤 10시가 맞다고. 지금 엄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며 믿지 못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생각하는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아주 다른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놀라시면서 다음에는 아빠와 함께 가야겠다고 하셨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쿠팡의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행사에서 친해진 친구가 한국은 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택배를 반나절이면 받아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거짓말 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걸로 거짓말을 왜 하냐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묵고 있는 숙소를 알려주면 자기가 내일 필요한 물품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저는 필요한 게 특별히 없다라고 했더니 K뷰티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마스크팩을 집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피부는 굉장히 밝고 촉촉한 느낌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겨울은 브라질리아보다도 더 건조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솔깃하면서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택배 시스템을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요. 정말 다음날 아침에 아파트 앞에 마스크팩 10묶음이 와 있었어요. 이런 작은 양도 배달해주는 서비스에 감탄을 했죠. 한국 친구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있어? 이건 진짜 한국만 있는 거야. 했더니 한국은 워낙 옛날부터 고속도로도 발달하고 유통산업도 발달해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해. 심지어 이 시스템은 한 달에 5,000원밖에 안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는 모두 대학 입학이 거의 정해진 상태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한국의 치안과 안전, 24시간 무인 편의점 시스템, 급식에 반나절밖에 안 걸리는 배달 시스템까지 완전히 한국의 편안함에 익숙해졌어요. 부모님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절대 후진국이 아니었어요. 아마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아실 거예요.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를요. 그리고 한국은 도대체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유지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국에서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지금 대학교에 입학해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학점을 잘 받는 것은 단순을 넘어서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우수한 학점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다시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게 되면 저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그 배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에요.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저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곳에서의 학습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채널이었습니다.